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수사에 불리한 증거는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위법한 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아내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백모 씨에게 범행을 재현시킵니다.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현장 검증입니다. 검찰은 백 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탈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숟가락에선 청산가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감정서를 백 씨 부녀의 재판에 안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권 침해로 보이는 조사 과정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사실 뭐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래? 나이 얼마야? 어? 얼마? 두 자리야? 세 자리가 정상 아니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게 유도 신문도 했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 아버지. 이 사건을 보면 지적으로 그래. 알겠어? 네가 말을 안 하고 아버지 조사 그렇게 조사하면 지금 될 수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가 바지가 치자. 둘 사람 중 하나를 봐주면 누구를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데도 검찰은 오늘 재심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위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부녀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모르고 나눠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한 부녀가 함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결론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부녀가 어제 저녁 사건 발생 15년 만에 풀려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억울하다, 다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이 풀려난 부녀의 이야기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문이 열립니다.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아주 너무 무겁습니다. 제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세상 밖으로 나온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희망은 안고 있어요. 백 씨 부녀는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백 씨의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년 만에 두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백 씨 부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당시 수사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의심 수준을 넘어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사건으로 수감 중에 풀려나는 건 처음입니다. 잘못된 수사를 하고 허술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정말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불복하면 최종 재심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이 확정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백 씨와 딸을 검찰이 조사하는 영상입니다.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원래 안 떨려서 거짓말했습니다. 어디 말 한마디 다 끝날 것 같아요? 잘 잡는다. 네. 거짓말을 한다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뭐 거짓말해, 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해요? 네? 그거야 아닙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막걸리도 안 샀습니다. 정관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여기 돌아와서 아빠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짊어지려고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딸에게는 아빠와 이간질도 했습니다. 아빠의 자본자기가 하겠다고 생각을 해봤지. 아빠는 제가 직접 죽이지 않았죠. 의견을 가장 싶었고. 검찰은 단순히 내라고 답한 것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 씨는 조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것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받아낸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화물차로 막걸리를 사왔다고 했지만 당일 마을 CCTV엔 백 씨의 차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쓰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증언도 숨겼습니다. 결국 광주고등법원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법원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을 결정한 건 자백을 강요하며 불법 수사를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은 표창을 받고 승승장구했거나 국회의원이 됐거나 이 사건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죠.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JTBC는 당시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을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 정모 씨입니다.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원래만 떨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어디 말 한마디 다 끝날 것 같아요? 말 잘못 났죠? 네, 뭐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드세요? 그거야 아닙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윽박 지르는 것도 모자라 유도신문까지 합니다. 아빠가 갖다 놨잖아. 그러다가 누가 됐든 아빠 누구를 시켰든 아빠가 됐든 기억 가봐라 그랬잖아 참고에. 정 씨는 같은 해 2009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다음해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검사 강모 씨도 있습니다. 오늘 자문장 기관에서 생각을 내봤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빠 좀 들어보겠어. 강 씨는 이후 비위 의혹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 위에 김회재 차장검사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진실을 토로한 것이라며 모두 영상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되레 위법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순천지청장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주요 이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 홍준호 변호사는 JTBC에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 전 백 씨의 절망적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검찰의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이 보통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아직 현직입니다.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고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한 주심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 시작된다면 수사와 재판의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